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면접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절실하게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5가지 포인트만 신경 쓰셔도 1차 면접 합격률은 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핵심적인 5가지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면접이라는 게 결코 경험 어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뚜렷하게 어떤 본인만의 생각이나 주체적인 철학 없이 분석력을 키웠다, 소통력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뭐 매출을 올렸던 경험을 얘기한다라든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아리 분위기를 쇄신했다라든지 모두 다 본인이 잘 해낸 성과와 결과 위주로만 면접을 구성하는 경향이 큰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고 그 생각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성과와 수치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더 큰 성과를 낸 사람이 무조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인정받았다, 뭐 매출을 몇 프로 올렸다 아무리 얘기한들 스카이 다니는 어떤 인턴 많은 경험 많은 지원자가 무조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실력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전환을 하게 되면 충분히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협업하는 마인드 없이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협업을 수행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과와 결과를 좋게 낸 사람보다는 좋은 사고방식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이 있고 진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도전 정신을 키워왔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을 발휘해서 매출을 올렸다, 전부 다 본인이 잘했다라는 경험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잘하겠다라는 어필,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주도적인 생각이나 철학을 팔아 제끼는 그런 식의 낯세일즈 접근과는 전혀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분 자기소개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건 결실을 맺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었다. 하나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일조량을 씌워주고 비를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을 때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었었다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생각 자체를 전달해 내므로써 나는 앞으로도 이런 진득한 태도를 갖고 조직생활에 임하겠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태도와 생각을 세일즈함으로써 성과만 어필하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결의 자기소개를 통해 본인만의 뚜렷한 색깔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비단 자기소개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도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지원자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태도, 철학적인 부분과 함께 경험을 결합했을 때 본인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답변의 흐름을 경험 어필이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경험을 덧붙여서 내 생각과 나만의 강점을 납득시킨다라는 전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가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다대일 면접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쫄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면접관 3명 나 혼자 들어가서 3대1로 면접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소개는 그저 오프닝 멘트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뒤이어서 이력서에 쓴 내용들 그리고 우리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것들 수많은 것들을 면접관님들이 직접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하나를 너무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내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전형적 패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거기다가 경험, 성과, 수치 전부 다 때려박고 잘했다라는 거 어필하는 건데 결국에는 듣는 입장에서 그냥 전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미 자소서에도 충분히 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자기소개는 듣는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저는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성공은 눈을 멀게 하지만 실패는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고 어떤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면서 실패를 통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 대비 시야를 확실하게 한 번에 뺏어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요. 성과 어필과 자기 자랑하는 자기소개를 하실 때 오히려 면접관님들은 아무런 얘기를 잘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생각을 그냥 힘있게 질러내고 편안하게 어떤 성과나 이런 어필 없이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지원자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만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직무 역량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산업 직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주요 트렌드, 핵심이 무엇이고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똑같은 패턴으로 직무 역량을 물어보게 되면 저는 분석력을 키워왔습니다.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면접관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서 우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키웠느냐, 우리는 대체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배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어차피 한 번 더 질문을 이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육들 3가지 4가지 교육들을 다 들었고 인턴을 했고 거기서 인정받았고 어떻게 많은 경험을 하나의 답변 안에 밀어 넣을 수 있을까를 아무리 고민해봤자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얻은 게 뭐냐, 뭘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어떤 이슈에 직면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에서 성과를 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구조화 면접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결국에 아무리 좋은 성과를 제시한다고 해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적극적인 도전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실력을 인정받고 수율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필을 한다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하나하나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왜 그 방식으로 했냐? 비방식은 왜 고려하지 않았냐? 자, 혼자 했냐? 안 힘들었냐? 다 따라주더냐? 안 따라줬는데 넌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고 왜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이끌었느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 상황에 임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태도적인 부분을 평가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던지는 경험 어필적인 문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어지는 질문에서 그 명확한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 질문에 대해서 따박따박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주요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통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을 끌어가고자 했지만 상대방은 생각보다 잘 따라오지 않았고 그때 막상 이유를 파악해 보니 내가 너무 혼자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따라오는 입장에서 의욕이 꺾여서 따라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다면 소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좀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런 동기부여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사실 구조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경험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파고드는 과정에서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사실은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키워드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력, 소통력, 키움, 적극성, 키움, 주체성, 주인의식 모든 키워드가 마찬가지인데요. 정의가 없으면 여러분들만의 데피니션이 없으면 이런 키워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질문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소통력을 키웠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소통력을 키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잘 소통했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글쎄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통과 분석력이라는 건 수치를 다뤄보면 분석력, 사람들과 부대꼈으면 소통, 항상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나섰으면 책임감,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뭐라고 생각하냐, 소통력이 뭐라고 생각하고 분석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막상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이 그냥 키워드만 던진 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또 되어버리는 악순환으로 다시 또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만의 소통이 무엇인지, 분석력이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협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화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 깨달았던 그런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씩 다시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딱 5가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진짜 신경 쓰신다면 1차 면접 충분히 통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구독자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음수였습니다.